네, 안녕하세요. 리필가의 허선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켈로이드가 있을 때 필러, 리프팅, 보톡스 등의 주사 시술이 가능한지, 또는 지방 흡입이라든지 쌍꺼풀 수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켈로이드 체질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은 제왕절개를 하고 났는데 제왕절개한 자리에 이렇게 스마일 모양으로 두껍게 이렇게 한 2mm에서 5mm 정도로 이렇게 두껍게 상처 조직이 올라오는 켈로이드 체질이 있으세요. 반은 조직이 너무 두꺼워지고 비대해지는 건데요. 가슴 성형을 하기 위해서 겨드랑이를 절개했다든지 이럴 때도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으세요. 그럴 때 긴 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 생긴 긴 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칼로 절제를 해가지고, 절개와 절제는 조금 다른데요. 절개는 여는 거, 잘라가지고 여는 거, 오픈할 때 그 열 개자를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절제는 칼로 자른 다음에 띄어내는 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만약에 스마일 모양으로 배 제왕절개하는 부분에 상처가 남으셨다면 그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띄어내고 다시 봉합하면은 켈로이드가 적게 생기는 경우가 많으세요. 물론 한 번 하고 나서 켈로이드가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 켈로이드가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켈로이드가 한 번 생겼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칼로 잘 절제하고 나면은 다시, 그리고 꼼꼼하게 잘 그 봉합을 하고 나면은 켈로이드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건 왜 그러냐면, 특히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열고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아기를 출산을 시키고 양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오픈한, 제왕절개를 하기 위해서 열었던 그 부위를 아기라든지 양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처 부위가 자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자극을 받았던 그 조직이기 때문에 켈로이드화 되는 경향이 꽤 강하세요. 겨드랑이도 마찬가지죠. 겨드랑이도 가슴 보형물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절개를 하고 그 안으로 보형물을 넣는 과정, 한 1시간 정도의 수술 동안 그 부분이 계속 자극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켈로이드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그것만 딱 절제하고 딱 봉합하는 수술을 하면은 켈로이드가 안 생기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네, 그런데 켈로이드가 이렇게 큰 상처에는 생길 수가 있지만 수술을 통해서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위에 켈로이드가 생겼던 분들도 특이하게도 눈 쪽에는 잘 안 생기세요. 쌍꺼풀 수술이나 이런 부분은 켈로이드 체질이 있으셔도 크게 걱정 안 하고 해도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쌍꺼풀처럼 안전하게 그 켈로이드 체질이 있어도 크게 문제 안 생기게 수술이 가능한 부위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톡스, 필러, 리프팅 이 부분들은 사실 가는 바늘, 캐뉼라 이런 부분들을 쓰기 때문에 사실상 켈로이드가 생기는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보셔도 되세요. 네, 켈로이드가 있을 때 보톡스, 필러, 리프팅 시술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는 저는 이때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진료를 하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늘이나 캐뉼라 시술, 간단한 작은 절개창을 여는, 그러니까 바늘로 열고 또는 조그맣게 상처를 내고 하는 수술의 경우는, 또는 시술의 경우는 크게 켈로이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행여 생기더라도 워낙 범위가 작기 때문에 해결이 가다라는 게 또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켈로이드가 있는 경우에 보톡스, 필러, 리프팅 등의 캐뉼라 시술이 가능하느냐? 100% 다 가능합니다. 보톡스, 필러, 리프팅은 켈로이드 체질이 있으셔도 전혀 문제 없이 가능한 시술이니까 안심하시고 진행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리프팅과 필러 하는 남자, 리필가의 허선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